칠레 정말 물가 비싸요. 네, 가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빵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빵은 막 싼 빵부터 비싼 빵이 있는데 마트에 가면 쭉 빵이 널려 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집어서 그램으로 달아서 사기도 하고, 뭐 제대로 포장된 빵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물가가 비싼 와중에도 그런 막 이만큼 봉투에서도 얼마나는 싼 빵이 있어요. 그러면 햄이나 또 햄은 또 특히 비싸요. 그래서 뭘 바르고 넣고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그냥 빵하고 콜라 먹으면 당연히 살이 더 찌고 비만도 높고 당뇨도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이유는 소비재 생산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칠레가 나라는 길지만 인구는 한 1900만, 2000만이 조금 안 되고 또 인구의 대부분이 산티아고에 몰려 살아요. 집중돼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긴 나라에 또 지형도 험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충분히 건설하기에는 그냥 속칭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작은 수의 인구를 위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다 충분히 설치할 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티아고에 많이 집중돼 살고, 또 소비재를 생산한다고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느니 이제 다 수입해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도 칠레에서 살 때는 내가 소비재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뭐 로션을 사야 한다. 그러면 그냥 보일 때 두 개씩 샀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다음에 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안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소비재를 미국에 출장 가거나 한국에 올 때 뭐 다 사갔어요. 다 사갔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의 영향이 크죠. 이제 그때 피노체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여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끈 시카고 보이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칠레 사람이면서 시카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경제학 박사를 하고 대부분이 칠레 가톨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턴 프리드먼이 칠레는 신자유주의 모범생이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이제 신자유주의를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그 크리올들이 엘리트층을 형성해서 식민 시기부터 이어오던 어떤 그런 엘리트층이 이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기에 더 강해졌죠. 이제 그 시카고 보이즈의 대부분이 그때 이제 취한 정책이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산업은 버리고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건 수출하고 들여올 수 있는 건 들여오고 그래서 한국과 FTA를 맺을 때에도 이미 한국으로서는 첫 FTA였지만 칠레는 FTA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하고 이제 칠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칠레 신발도 있었고 다 있었대요. 뭐 신발 공장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표들이 자꾸 이제 경쟁에서 밀리니까 없어지죠. 그런 공과금, 가스, 전기, 수도회사가 다 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다 사회사,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2019년 시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 역할이 한정돼 있어요. 연금도 당연히 펀드 개념이에요. 국가 보험이 아니고 또 제가 책에도 썼듯이 의료보험은 이제 국가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으면 또 그 차이가 너무나 크고 국가보험과 사보험이 경쟁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위가 터진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긍정적이다가 또 중남미 대부분을 퉁쳐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착하고 온순하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칠레도 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물가도 너무 비싸고 한국에서 말하는 양극화의 수준이 아니에요. 책에 보면 그 극명하게 했던 주거촌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을 순응하는 또 그런 자세도 있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지하철 요금 30원이라는 게 어떤 모티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했던 어떤 불만이 그냥 한꺼번에 확 터져서 그때 이제 그 남미 감성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위 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하고,
결국은 그 시위의 모티브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왜냐하면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 신자유주의 기반에서 헌법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과금, 뭐 모든 게 이제 사보험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도 국가에서 통제할 이유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칠레 막 그 올해 또 기후 이상으로 해서 이상기후로 막 비가 일주일 넘겨서 뭐 산티아고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마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보리치 대통령이 그 에네리 이태리 회사던가 이태리 회사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뭐. 이제 물론 브랜치 개념으로 다 따로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다 외국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 시위 일어났을 때는 아, 이게 그 헌법을 다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못 바꿨거든요. 새로 쓰기 실패하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 싸움을 하느라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졌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낫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감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네. 그러나 이제 오랜 합의의 기간을 거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토를 달지 않아요. 이제 시위가 터지던 날 제가 마침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저녁 때. 이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가 캠퍼스가 모두 4군데가 있어요. 그럼 본관은 시내에 있고 제가 일하던 산호와킨 캠퍼스가 가장 캠퍼스처럼 넓은 곳인데 그게 이제 몇십 년 전에 땅값이 싸니까 거기 지은 거죠. 이게 칠레 가보시면 캠퍼스가 다 쪼개져 있어요. 특히 칠레 대학교 같은 그런 공립대학은 그 이유가 이제 피노체트 시절에 집교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레대는 법대는 이 동네 이 건물, 뭐 사회대는 저 건물 다 쪼개져 있어요. 동네는 별로 좋지 않아서 저녁 때는 안 가는 게 좋은 동네인데 마침 이제 저녁 때 팀티칭이 끝나서 제가 나왔더니 그때 이제 그 지하철 개철구를 누가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하철 앞에 이렇게 다 서 있고 들어가진 못하고 문이 잠깐 열리면 또 우르르 들어갔다 갑자기 경찰이 문을 닫고 그래서 저도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고 저는 이제 버스를 잘 안 탔어요. 버스는 소매치기 당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손잡이 잡고 있다 가방을 못 챙기면 이제 뭘 훔쳐가니까. 근데 지하철 탈 수가 없어. 처음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밖에다노 광장까지 갔는데 너무 무섭고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동양인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리고 이제 밖에다노 역을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로 광화문 같은 주 환승역인데 이제 거기서 1호선을 타야 제가 저희 집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시위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뭐 장갑차 깔리고 뭐 사람들 막 하고 이제 물대포 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입구를 다 막아놔서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지하철을 탈지 이제 이미 거기는 뭐 대중교통 다 이제 끊겼는데 이제 저희 제자가 왓삽을 보내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냥 거기는 그나마 문이 많아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영화처럼 문 닫는 그 순간에 제가 미끄러져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위가 6개월 계속됐고 그리고서 3월부터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거의 사회생활, 거의 바깥 구경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제 차가 없었어요. 대신에 좋은 동네,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이제 시위대가 점점 윗동네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많지도 않아요. 한 10대 명 올라오려고 하는데 탱크가 뜨더라고요. 저 그때 정말 우리 집 사는 건너 블록에 탱크가 뜨는데 너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처음 시위 터졌을 때 밤새 헬리콥터가 날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위대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 이 잔재가 이렇게 남아있나? 그런데 나중에는 헬리콥터 소리가 안 들리면 막 불안해요. 나 안 지켜주고 어디 갔지? 이런 생각?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겪고 그리고 제가 그때처럼 트위터를 많이 봤던 적이 없는데 만약에 어디서 시위대가 집결할 낌새가 보이면 지하철 입구를 갑자기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길이 사람들로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막혔구나. 이제 길에 사람들이 확 많이 보이면 이제
잘 이동할 수단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뒷길로 걸어갈 것인가? 여기서 뭐 우버를 부를 것인가? 뭐 버스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몇 정거 더 걸어가서 지하철을 탈 것인가? 이제 그리고 정말 그때 한 100m, 200m 간격으로 총을 들고 경찰이 서 있었어요. 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옆을 지나갈 때 그 섬뜩함? 그러니까 너 의심스러워, 너 뭐야 하고 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글쎄 80년대 시위 때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잘 상상이 안 되실 수 있어요.